안녕하세요. 저는 레시대 누리코고요. 저는 신동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뭘 할 거죠? 오늘은 저희가 신고 있는 신발 위주로 10만원 이하의 신발들을 추천해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추천해주고 있는 시간이요? 네.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모르겠어요. 저희가 준비해온 신발이 뻔한지 안 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저희가 지금 2족씩 갖고 왔어요. 1인당. 1.5족도 갖고 오신 것 같은데 맞아. 그 나중에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누구 거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족씩 하시죠. 네, 번갈아 가면서 할까요? 일단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이기는 하지만 제가 갖고 온 것 중에 한 족은 사실 10만원이 넘어요. 근데 10만 9천원의 그 발매가인 이 나이키의 에어 테일윈드 79입니다. 사실 이게 정확히 10만 9천원인데 제가 이거를 무릅쓰고 갖고 온 이유는 네. 저희 그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투갑만 안 태우시면 되고 귀가하실 때 20분 거리 택시 타시는 분들은 그날은 좀 일찍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커버 가능한 금액이어서 10만 9천원에 판매 중인 이 나이키의 테일윈드 79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너무 논리가 좀 그렇다. 너무 논리가 양해를 좀 구하고자 온갖 예를 들어봤는데 우선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요즘에는 막 되게 색상도 화려하고 디자인들도 엄청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자체는 일단 그냥 되게 옛날 신발 같은 느낌도 있고 실제로 나이키에선 굉장히 오래된 그 테일윈드 79에서도 알 수 있듯이 78년, 79년에 발매됐던 모델이기도 하고. 와, 그럼 진짜 오래됐네요. 네, 오래된 모델이고 40년이 넘은 건데 넘었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한 6살 많은 54년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튼 이 신발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에어가 이미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편한 착화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크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신발의 가장 큰 매력은 약간 때 같아도 굉장히 멋스럽게 신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약간 좀 클래식한 신발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신발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신발에는 온갖 종류의 소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앞에 스웨이드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수시 같은 경우에는 또 레더로 되어 있어요. 가죽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 바디는 메쉬, 다른 소재로 된 메쉬가 안팎으로 있고요. 네, 리오넬 메쉬. 단순한 실루엣에 비해 신경 쓴 게 많은 느낌이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줌플라이라던가 페가수스 같은 거에서도 보면 이 뒤축 약간 드는 느낌의, 근데 이건 되게 투박하게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되게 약간 뭔가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것만 같은 느낌이 살짝씩 있더라고요, 신어보니까. 이게 뭔지 알았다. 어떤 지금 거요? 여기가 이렇게 깎여 있잖아요. 네. 이렇게 걷는 거 몰라? 그거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40년이나 된 신발이면. 그렇죠. 네. 그 사람들 놀 게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PC방이 있어요, 뭐가 네. 있어요. 이렇게 걸어야지 발 뒤꿈치로 걷는 거 많이 하겠죠. 제가 가까운 신발은 네. 이건 상당히 낡았어요. 지금 낡았는데 오늘 분명히 나올 땐 두 족을 들고 나오셨는데 와보니까 두 족을 들고 나오셨는데 와보니까 1.5족이 되어 있는 네. 마법의 신발입니다. 이 친구의 단짝이 어디 갔는지 아직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근데 이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많이 신었어요. 많이 신은 그런 티가 나네요. 네. 제품 이름은 이제 울트라스타. 울트라스타 80S 런DMC입니다. 런DMC가 뉴스쿨 힙합에 뭐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룹인데 어떤 브랜드의 뮤즈가 된 첫 번째 아티스트 같은 거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 당시 때만 해도 운동선수를 서포트하는 것만 있었지 네. 막 가수를 이렇게 영입해서 그 사람의 신발을 내준다거나 그런 게 크게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런DMC가 슈퍼스타를 신고 그 슈퍼스타가 엄청난 인기를 끄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아디다스에도 서포트를 막 해주고 런DMC 동상도 세우고 심지어 공연할 때 그랬대요. 보통 공연할 때 이거 하잖아요. Put your hands up 하잖아요. 얘는 그렇게 안 했대요. 그럼 뭐라고요? Put your 슈퍼스타 up.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그럼 사람들이 슈퍼스타를 드는 거야. 근데 얼핏 보면 슈퍼스타 같기도 한데 맞아요. 슈퍼스타와 울트라스타의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저 뒤에 빛.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 불꽃이 아주 크게 되는 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이키도 스우시가 있으면 별 화제가 안 되는데 옷에 빅 스우시 그러면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시면은 끈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신발 끈을 안 묶어도 되는 신발이에요. 그 다음 이 모델의 특징은 일단 이 색이 저는 가끔 이런 색이 필요하단 말이죠. 뭔가 또 깔맞춤 좀 뭔지 하려면. 알 것 같네요. 네, 색깔이 아주 조합이 괜찮다. 그리고 가격 대비 디테일도 괜찮다. 이거 얼마에 구입하셨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느낌이 있네요. 이 울트라스타와 이 런DMC의 만남이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어렸을 때 런 DMC는 그 슈레이스를 다 제거하고 이게 혓바닥이 이렇게 뿅 나와 있는 그 비주얼이었는데 이 신발은 애석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이 밴드가 있다 보니까 그거의 연출은 좀 어려울 수도 불가능하죠. 있겠다. 아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죠. 다음 신발은 또 제 건데요. 컨버스 올스타 척 테일러 1970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발. 이 신발인가요? 네. 인코트 스포츠에서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고무로 솔을 만들기 시작한 신발이고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우의 형태로 디자인 됐었다가 왜 척 테일러 1970이 붙었냐? 척 테일러가 그 당시에 농구 선수이기도 했었고 네, 네. 세일즈맨으로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의 아이디어를 감안한 것이 이제 농구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발목 부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발목을 좀 잡아주고 서포트를 해서 부상 방지를 할 수 있게 얘를 이렇게 하이컷으로 만들어 봅시다 를 해서 고안된 디자인이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가 좋아갖고 그래서 척 테일러가 이걸 보증한다 라는 느낌으로 제작이 됐었던 신발이래요. 그와 동시에 굉장히 아이코닉한 이 안쪽 복사뼈 쪽에 컨버스 올스타의 이 원형 로고. 저는 이게 처음에 그냥 디자인인 줄 알았어요. 누구나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근데 그렇게 치면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밖에 있으면 더 잘 보일 텐데 그것에는 엄청난 뜻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진짜 정말 엄청난지 놀랍습니다. 안 엄청난지 한번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세요. 얘기하시죠.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이것의 소재는 컨버스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포트에 힘이 좀 붙이는 거예요. 캔버스 재질만으로는. 그래서 고무 혹은 가죽을 이쪽에 덧대게 됐을 경우에는 이 발목이 안쪽으로 접질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다리가 이렇게 되진 않죠. 네. 바깥쪽으로 되진 않죠. 네. 이렇게 되는 안쪽으로 경우가 이렇게 돼버리죠.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붙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게 잘안 통으로 돼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보강의 역할을 위해서 이 로고를 갖다 붙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무로.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그러면은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발목을 좀 안 접질르나요? 이거 신고. 네, 이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970, 이 척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소개드렸던 거랑 같이 이런 크림색은 좀 때가 타도 그 멋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고가 혹은 색깔이 되게 화려한 신발들은 때 묻을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런 신발들은 그냥 신고 편하게 작업을 하고 때가 묻어도 그 나름의 멋이 있어서 좀 편하게 신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신발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워낙 또 컨버스 했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흰색에 빨강, 파랑 이 줄이 가 있는 이것도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해서 가장 아이코닉한 느낌이어서 장만을 했습니다. 척 테일러가 농구 선수였죠? 그랬대요. 어. 근데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세미 프로였다고. 완전 프로 선수는 아니었나봐요. 보통 농구화 그러면 되게 잘하는 선수의 뭔가를 네. 따왔을 것 같은데. 마이클 조던. 네. 이번에 찢어진 폴 조지. 네. 그거 찢어진 폴 조지. 이번에 찢어졌잖아요, 폴 조지가. 앞에 닉네임처럼 붙네요. 그러니까 찢어진 폴 조지. 그러니까 그게 큰 화제가 돼가지고. 스케쳐스 광고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2의 르브론 제임스라고 불리는 지금 대학 농구의 스타. 네, 자이언. 하필이면 그 선수의 신발이 경기 시작하고 극 초반에 찢어졌다라기보단 터졌어요. 진짜로 찢어지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무랑 같이 이 부분이 터져버린 거죠. 그 모델이 이제 폴 조지의 시그니처 모델이었죠. 네. 그래서 완전히 나이키 쪽에서도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을 몇 했죠. 프로가 떨어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스케쳐스 광고가 엄청 도발적으로. 저스트 블루잇이라고 그러니까 네. 저스트 두잇의 그들의 캐치프레이즈를 약간 비꼬아서 터트려버렸다. 우리는 그렇게 신발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또 작은 문구와 함께 그쵸. 신문에 지면 내고 네, 인터넷 네 대대적인 인스타그램이나 광고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 광고? 굉장히 메시지가 그냥 직설적으로 우린 이렇게 안 만들어 너네 이렇게 만드네? 약간 이 느낌? 몇 해 전에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스케쳐스가 2위였대요. 나이키가 1위였고 그러니까 충분히 스케쳐스는 그게 가능한 막 순위가 막 13위, 막 48위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그 광고를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그로처럼 이미 그 미국 시장 내에서는 꽤 지분율이 높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광고가 좀 더 힘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괜히 뭐 스베뉴 같은 데가 갑자기 나이키 뭐 이러면서 근데 그랬네 스베뉴도. 네, 네. 나이키 신발을 벗고 스베뉴 신발을 신고 가신 우리 손님 이런 거 한참 있었잖아요. 그 어그로죠 그거. 자, 마지막 신발은 제가 준비한 신발입니다. 이거 저 정말 좋아해요. 블레이저 나이키 SB 블레이저 줌로우 TX 모델
XT라고 되어 아, 있어요. XT라고 돼 있나요? 네. 이 신발을 제가 이거 너무 사고 싶다 해서 돈을 모아서 구매한 게 아니고 여의도 IFC몰을 제가 가고 있다가 그 핫티라고 약간 ABC 마트처럼 신발 브랜드들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편집샵이 있네요. 네. 네. 근데 거기 딱 봤는데 이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주위에 스케이터들이 이 신발을 신은 걸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도 모르고 예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가가 99,000원입니다. 근데 4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신조가 있는 게 신발이 4만 원이면 사야 돼. 바지가 10,000원이면 사야 된다라는 신조가 있어요. 거덜나기 좋은 신조네요. 그렇죠. 근데 또 별로 없어요. 10,000원짜리 바지 맞아요, 파는데도 맞아요. 별로 10,000원짜리 없고 바지는 없습니다. 4만 원짜리 운동화도 흔치 않아요. 웬만하면 정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아무거나 다 산다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블레이저라는 이름에 맞게 요 뒤만 보면은 네. 굉장히 블레이저의 느낌이 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건 그러니까 발가락 부분에 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돈 받으셨나요? 아니요. 진짜 좋아요. 이게 어떤 의미로 좋냐면 저는 클럽에 가니까 발을 밟힐 기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가끔 짜증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면 구두 신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밟으면 약간 아프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딱딱하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발을 보호를 해준다. 이것이. 네. 근데 이걸 그냥 봤었을 때는 실제로도 이거 자체가 보드와이기도 하고 블레이저라는 이름도 앞에 붙지만 이 앞에 이게 실제로 고무가 보강이 됐다라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원래 블레이저에서 요 부분이 네. 추가가 된. 근데 디자인 자체도 약간 우리 조던 11 뭐 고무신 모델 네. 요런 거 보면은 네. 이게 좀 흰색과 검은색이 좀 조화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서 저는 좀 예쁘고 근데 무엇보다 가격이 꽤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네. 되게 신고 다니기 좋았고 실제로 신으면 정말 예뻐요. 오늘 저희가 4개 정도 네. 10만 원 안쪽에 네. 신발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레짓에서 뭐 비싼 신발도 많이 나오고 네. 막 되게 유명한 신발도 많이 나오고 막 희귀한 신발들도 다루고 했었죠. 다루고 얘기도 드리고 하지만 그런 신발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신발만이 멋있는 건 아니다. 비싼 가격의 신발의 의미는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 우리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비싼 가격의 신발이 더 멋있다고.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렴해도 네. 자기가 멋있게 소화하고 또 멋있게 소화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신었을 때 내가 좋으면 맞아요. 그게 제일 멋진 신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제품 가격에 상한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사고 그걸로 멋을 부리고 그걸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에는 상한은 없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저렴한 신발도 엄청 멋있을 수도 있다. 혹은 비싼 신발도 구릴 수도 있어요. 수도 없죠. 너무 많이 떠오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아무튼 오늘의 메시지는 가격이 멋과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